네, 국민의힘이 오늘 내년 3월 대선에 도전할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대략 30분쯤 뒤에 국민의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전당대회 현장 중계석으로 잠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100번 김구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결과는 안개 속인데요. 정치부 이경국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2시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곧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집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 주에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서 뽑히게 됩니다. 집계가 마무리되면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후보별로 당원 투표 득표수와 여론조사 지지율 그리고 최종 합산 득표수가 발표가 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것인데요. 후보들 긴장 속에서 최종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집계가 시작이 되겠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뒤면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 후보들도 많이 초조할 텐데 지지하는 분들도 현장 주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응원 구호를 외치고 굉장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간 각 후보 지지자들 TV 토론회가 열린 방송사 앞에서도 매번 열띤 응원전을 펼쳐왔는데요. 오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날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열기 뜨거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도착하자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풍선을 흔들고 또 곳곳에는 응원하는 플래카드가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투표율도 역대급입니다. 최종 투표율 얼마가 나왔죠? 네, 이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57만 명가량이 이번 투표 선거인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원 투표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됐는데요. 최종 투표율 63.89%, 당원 36만 3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투표 시작 이틀 만에 이미 역대 최고치였던 2차 예비 경선 당시 투표율인 49.94%를 넘겼고 투표 시작 첫날에는 당원들이 몰려서 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온 상황인데 이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 이것도 많이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유불리를 따지는 데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갈렸습니다. 먼저 후보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또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후보로서 유불리를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저는 늘 개혁보수, 그다음에 중도층, 젊은층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고 네. 그런데 정책을 맞춰와서 제가 유리할 거라 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들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후보들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들어보면은 정권 교체 열망으로 투표율이 높다 이 정도 얘기만 했는데 네. 캠프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거 영입해서 다진 조직표를 기대하면서 20%포인트 이상의 압승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원의 65.5%가 50대 이상이라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이 경선 후반 여론조사에서의 상승세, 젊은 세대의 지지를 토대로 5%포인트 이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 보수를 자신한 만큼 이 젊은 층 지지를 받을 거라고 분석했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투표율은 변화를 바라는 열망인 만큼 전혀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까지 해봤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무대홍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홍준표 의원에게는 이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의 무야홍, 또 무조건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의 무대홍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2030 세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놀림당하던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면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돼 기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 10대에서 40대가 11만 8천 명으로 직전 4개월에 대비해서 8배 이상 증가해서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요. 당원 투표에서도 자신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네, 신규 당원 중에서 지금 10대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도 홍준표 의원 SNS를 찾아봤더니 2030한테 내가 너희 롤모델인데 왜 그렇게 나를 싫어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꼰대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극복하고 대세가 기울었다. 본인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홍준표 의원 워딩이 셌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윤석열 태풍이 분다는 표현으로 맞받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뛰는 후보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윤 전 총장은 이 변치 않는 진성표를, 홍준표 의원은 대선 때 가버릴 민주당의 꿔준 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꿔준 표, 빌려준 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본선에서는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유승민 후보 경제정책 등 정책 역량을 강조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줘 왔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경선 기간 내내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죠. 대장동 사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얘기 들어봤더니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태풍이 분다 이렇게 받아친 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당원 투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 외에 국민 여론조사도 50%가 반영되잖아요. 예.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곧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38.6%, 윤석열 전 총장 34%, 또 이 홍준표 의원 39.6%, 윤 전 총장 36.2%인 조사 결과를 지금 보셨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앞섰던 조사 결과 보셨는데 그런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뚜렷한 양강 구도를 형성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두 후보가 각각 27% 동률을 기록하면서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빠르게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렇다면 승부를 가를 변수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당원들의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예상되는 2030,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예상되는 60대 이상이 각각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가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변수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ARS가 아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이길 후보가 누구인지 사지선다 방식으로 물었는데 이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 이 홍준표 의원이 우위를 점해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역시 전화 면접 방식인데 두 후보가 같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쉽게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뿐 아니라 지역별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영남 지역 당원 비율이 43%잖아요. 예. 그런데 수도권도 34.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수도권 지역 투표율이 올라가면 영남 지역 표심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당원 투표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고 투표자 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이 선두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어제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경기 의정부, 포천, 연천에 있는 시장을 돌면서 민심을 집중 공략했고요. 홍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회를 찾았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로 꼽히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젊은 층이 많은 홍대 거리로 가서 청년 그리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와 방송 출연을 이어가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전달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예, 한 그렇습니다. 20분 정도 앞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 과정도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열심히 달려온 후보들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먼저 윤석열 전 총장부터 알아볼까요? 예,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일단 있고요. 그리고 잇따른 이 발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뭐 부정식품 발언,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청약 통장 발언 등 설화가 잇따랐는데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했던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이틀 뒤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SNS에 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서 뭐 사과는 뭐 개나 줘라 이런 뜻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고 네. 결국 거듭 사과하기도 했고요. 또 호남 동행 기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한숨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예, 홍준표 의원은 지난 9월 첫 대선 경선 예비 후보 TV 토론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역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뭐가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예,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건데 이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비판을 쏟아냈고요. 이 홍 의원 제1야당 대선 주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국수홍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달 동안 치열한 과정을 거쳐온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오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과제도 많을 텐데 일단 이 후보들이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막판까지 캠프 간 비방전이 거셌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뭐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는 의혹부터 당을 사칭해서 당원에게 윤 전 총장 지지를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 과열된 건 아니라면서 원팀 구성 문제 없을 거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도 앙금으로 본선 치른 일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원팀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옹호해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이 서약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잘 봐야겠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하나가 있죠. 바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네, 일단 후보들 모두 단일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홍준표 의원은 과거 DJP 현대처럼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정 지지율을 안 대표가 확보하고 있어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예상이 되는 만큼 단일화가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완주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 대표의 향후 움직임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에 예상되는 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 발표 현장도 YTN이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곧 이루어질 전당대회 현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현재 판세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국회반장 박소정 기자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화면 보고 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봉투가 이제 전달이 됐고요. 네, 잠시 전에. 그렇죠. 집계를 해서 이제 잠시 뒤면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10여 분 뒤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그 결과가 나온 봉투는 아직까지 합산을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이 현장에서 바로 그 봉투를 열어서 당원 투표 결과와 합산을 하게 됩니다. 합산한 정확히는 결과를. 지금 아무도 결과를 모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막 설들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네. 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합산한 수치가 확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허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바람의 홍준표냐 조직력의 윤석열이냐 예. 누가 될지 국민들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 나흘 동안 당원 투표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합산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자, 어떻게 이 합산 비율이 되는 거고 또 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 50%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내내 이루어졌는데요. 앞서 이틀 동안은 모바일 투표가 있었고요. 나머지 이틀은 ARS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한 겁니다. 전체 선거인단이 57만 명가량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투표율이 63.98%, 89%로 36만 명이 넘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4곳에서 각각 1,500명씩 6,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후보별로 득표한 비율을 따졌습니다. 1대1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36만 명과 6,000명. 사실 당원의 숫자가 훨씬 많죠. 하지만 이 비율을 1대1로 맞춰서 50대 50으로 합산을 해서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 1,500명씩 4개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이 결과를 합산해서 또 당원 투표하고 더해서 네. 잠시 뒤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자,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 얘기 많이 교수님 했습니다. 지금 당원 투표만 보면은 박소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63.89% 역대급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서로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이론을 보면은 60% 이상이 됐을 때는 조직 투표보다는 자율적으로 투표하는 이율이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지금 이제 박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부 다 여론조사는 6,00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은 당원은 전부 다 해서 63.9%를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약 한 36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론조사 한 표가 갖고 있는 가치가 61표가 되는 겁니다. 1대1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의 가중치가 높아진다는 거, 투표율이 높아지면 가중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현장 화면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공연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뭐 행사들도 좀 중간중간 섞여 있나 보죠? 네, 오늘 그 민주당 경선 때와 달리 국민의힘 경선은 오늘 하루면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거든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발표하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 합산하는 과정 사이에 지금 행사를 준비해서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지금 한 12분 정도 그 행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 선출을 발표하기까지는 한 15분에서 20분 뒤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하이라이트 영상도 현장에서 이제 방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예. 성악가의 공연도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인데, 자, 박소정 기자. 네. 처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는 과정부터 지금 오늘까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람잘 날 없는 경선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게 7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출마 선언부터 했거든요. 6월 말에. 그리고 나서 한 달여 기간을 두고 입당을 했는데 처음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예. 당과 후보 사이에 많은 기싸움이 있었고요. 결국은 입당을 했고 입당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경선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후보가 많았습니다. 15명이나 됐거든요. 2달여 전에는. 네. 그런데 1차 컷오프 또 2차 컷오프를 거쳐서 한 달 전에 최종 4명의 주자로 압축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까지 이 4명의 주자가 정해진 뒤에 이 한 달가량 있는 시간 동안 10차례나 걸친 토론을 네. 벌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매주 월수금마다 토론회를 펼쳤는데요. 그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 또 치열한 토론도 펼쳐졌고 설전도 벌어졌고 또 후보들의 검증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일었는데요.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토론회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손바닥에 왕자, 예. 한자로 왕자를 적고 나온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 무속 신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전두환
씨 옹호 발언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파문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네. 다른 주자들의 비판과 비난이 좀 집중되는 면도 있었고 또 이딴 실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초반에 토론하는 초반에 아까 저희 기자도 전했지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내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 후보는 어땠습니까?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최근에 그 정신과 의사인 그 아내분이 그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예, 그 발언을 두고 괜히 큰 논란이 일었죠. 하지만 이 원희룡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아내가 한 말이 맞다. 아내를 오히려 또 옹호하면서 추가로 비난과 아니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좀 상대적으로는 논란이 좀 적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공격도를 높이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윤 전 총장 지지자들과 감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측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 측 지지자들에게 맞는 그런 폭행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 폭행 사건을 두고선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논란, 또 파문, 설전 이런 것들이 벌어졌던 경선 과정이었고 그만큼 치열했고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 투표율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지금 박서정 기자 네 후보 이렇게 정리한 걸 들어보면 가장 발언 논란이 적었던 사람은 유승민 후보거든요. 토론도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지율은 왜 확 안 올라갔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이제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집토끼를 겨냥하는 전략인다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그 장점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쪽에다가 비중을 너무 많이 둔 것 같아요. 토론 과정에서. 네, 토론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오로지 남는 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실망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치게 이제 과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도전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홍준표 후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는 적재적소에 젊은 세대를 위한 어젠다를 많이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벼랑간 뭐 명제를 채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더 나가서 뭐 깜짝 놀랄 만한 식의 그런 그 20, 30대의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의 어젠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거를 끌고 가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뼈아픈 오히려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막판에 물론 이제 자기도 실수했다고 얘기하지만 대장동 일타 강사의 이미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원희룡 지사는 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경선 과정 속에서 갖고 있었던 조금 한계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치렀고 이제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인데 자, 윤 전 총장은 조금 전에 박서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언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오늘 어느 정도 반영될까?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과연 얼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고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아주 박빙인 경우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심에서는 굉장히 앞섰는데 민심에서 졌는데 결국은 당심에서 이기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민심도 이기고 당심도 이기면 이제 가장 좋은데 그럴 경우에 지난 2007년도 대통령 선거 후보 과정 속에서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당심에서 이겼지만 이명박 후보한테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는 이겼는데 당심에서 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박근혜 후보가 겨우 0.3%포인트 당심에서 이겼지만은 여론조사에서는 8.8%포인트 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5%포인트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괴리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일 큰 건 얼마나 큰 표차로 이길 것인가라는 것도 관심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당심과 민심에서 각각 얼마를 받고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만큼 큰 표차로 그렇습니다. 이기느냐. 네네. 자, 이 득표차도 굉장히 관심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고요.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는 높습니다만은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그 민심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27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 MBS 여론조사는 전국 지표조사라고 불리는데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있어서 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조사입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꽤 여러 차례 나왔었죠. 9월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세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특히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던가 그 이후에 계획에 사과를 주는 사진 이런 파문들이 잇따르면서 거기에서 좀 다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고요. 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은데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아무래도 당심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결과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심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갔느냐 혹은 홍준표 의원이 얼만큼 여론조사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가져갔느냐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하고 당원 투표 이거 좀 비슷한 추이를 보면 되는 건가요? 좀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게요. 예. 이제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양하잖아요. 네. 뭐 꼭 뭐 당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뭐 계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예. 좀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줘야 되냐면 당원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지류가 있어요. 예. 6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온 신규 당원들의 20대, 30대, 40대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들어온 분들도 많거든요. 9월 달에 약 한 이분들이 결국은 조직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서로 엇갈려서 나타나느냐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책임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율적으로 높죠. 따지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투표 주수가 가장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지지가 과거에 보면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떻게 이제 작동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그렇죠. 포인트라고 볼 어제 수가 있는 겁니다. ARS 그 당원 투표를 봤을 때는 서울 경기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은 상황이라서 끝까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박소정 기자가 짚어준 윤석열 27, 홍준표 27 동률로 지금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주일 전만 해도 사실 개사과 발언 이 여파로 굉장히 급락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급락세는 좀 멈췄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직전의 여론조사 여론 추이를 보자면 예.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 조사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번 조사는 전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거 예. MBS라든지 한국갤럽이라든지 한국리서치는 전부 다 이거를 전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RS가 아닙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게 맞았는데요. 예. 다만 여기서는 조사 나오고 있지 않지만 문화일보하고 엠브레인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 예. 방식으로. 그랬을 경우는 또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딱 MBS 한 번만 가지고 네. 27대 27이기 때문에 많이 추격했다라고 그렇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막판에 예. 그러니까 추세가 어떤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 방식은 그 추세로 봤을 때 홍준표 후보한테 조금 유리합니다. 예. ARS 방식은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좀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전화 여론 다 전화 여론 ARS 방식입니다. 방식까지 다 합쳐서 네, 4개 기관이 다 전화 면접으로 네, 네, 전화 맞습니다. 면접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백범 김구 기념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단상이 가운데 보이고 있고요. 아직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 잠시 뒤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자, 이런 글자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금- 발표부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공연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 선관위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원들이 별도 회의실에 들어가서 그 비율을 예. 투표 비율을 합산을 하는 과정을 아직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곧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잠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도 바로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선관위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선관위 위원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아직 집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마 그 원래는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예. 현재 한 15분에서 20분 가량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합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아까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당심에서 얼만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갔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기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신규 당원들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 이거든요. 그 당에서는 이번 그 투표율을 또 많이 높이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최근에 신규 당원들을 대거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비를 1,000원으로 이렇게 내리고 원래는 석 달 연속으로 당비를 내야만 당원으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한 달만 당비를 내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확 해줬거든요. 낮췄군요. 예. 예.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그 유입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바꿨는데 그것 때문인지 기존의 당원이 28만 명 정도였는데 57만 명 가까운 숫자로 당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늘어난 당원의 숫자가 어디에 과연 표를 주었느냐. 이것이 이번 투표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놨는데 윤 전 총장은 역선택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우려는 이제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20, 30, 40대 이 젊은 층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새로 가입한 당원 중에요.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가입했다라고 보는 거는 홍 의원 측의 입장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따로 취재를 해본 바로는 젊은 층의 비율이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전체 비율로 보면 전체 예. 당원 중에 아무래도 5, 60대 이상의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지지층의 비율이 훨씬 많고요. 그 20, 40대의 비율은 한 30%에서 35% 정도에 그치지 않았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그 사회적 모습이 비춘 걸로 봐서는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4명의 후보가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집계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면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죠? 네, 결과지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선관위 결과지를 위원들도 들고 나왔고요. 예. 모두 지금 후보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네. 선관위 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곧 한 1, 2분 뒤면 결과를 발표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투표 결과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책임 당원인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되었고,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11월 1일 월요일과 2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였고, 11월 3일 수요일과 4일 목요일 양일간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전화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는 11월 3일 수요일, 4일 목요일 양일간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거인단 56만 9,059명 중 총 투표수는 36만 3,569표로 최종 투표율은 63.8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및 이를 환산한 득표수 그리고 이들을 총 합산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선거인단 결과 11,487표, 여론조사 결과 3.19%, 환산 득표수는 11,598표, 이를 최종 합산한 결과 23,085표, 득표율은 3.1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선거인단 결과 15,529표, 여론조사 결과 10.67%, 환산 득표수는 38,775표, 최종 합산 결과는 54,304표입니다. 득표율은 7.47%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 선거인단 결과 21만 34표, 여론조사 결과 37.94%, 환산 득표수는 13만 7,929표, 최종 합산 결과 34만 7,963표, 득표율은 47.85%입니다. 홍준표 후보 선거인단 결과 12만 6,519표, 여론조사 결과 48.21%, 환산 득표수는 17만 5,267표, 최종 합산 결과는 30만 1,786표입니다. 득표율은 41.50%입니다. 그럼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 주십시오.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발표로 대통령 후보자로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 환영해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희망찬 항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 드디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최종 후보 윤석열 후보께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또 열렬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 주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또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마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 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청년을 당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또 정치 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걸어왔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에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 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부패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시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 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며 이익을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 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 카르텔을 단호하게 혁파하겠습니다. 단식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 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할 때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곡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해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나야 합니다. 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으로 문제를 정리하나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 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의 아픔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 4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로 선출되신 윤석열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경선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보다는 조금 깁니다. 마스크를 죄송하지만 마스크 잠깐만 벗어주시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유승민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던 홍준표 원희룡 후보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일은 모두 잊으시고 당의 화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패배는 저 유승민의 패배일 뿐 지지자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큰 무대인 대선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매일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정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시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만들어온 보수 정치가 이제 변화하고 혁신해서 정치의 본질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더 강한 나라로 발전시키고 매일매일의 고통스러운 삶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새 희망을 갖도록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비록 저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개혁 보수 정치를 향한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희망을 만들고 함께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저 원희룡도 깨끗이 승복합니다. 이제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선택을 못 받으신 홍준표, 유승민 두 선배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 뛰었던 이 경선을 제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권교체의 4개월간의 길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 원희룡 역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원희룡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현장 다녀오셨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47.85%,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41.50%, 두 후보의 표차 6.35%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지금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감사 인사도 들었고요. 그리고 깨끗이 승복하겠다. 나머지 세 후보의 얘기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오늘 일단 그 득표율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는데 네. 일단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걸 뒤집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원 투표 또 여론조사 이 두 가지를 1대1로 합산을 했는데요. 네. 여론조사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앞섰습니다. 예. 48.21%.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37.94%. 아, 예. 37.94%였습니다. 그러니까 10% 넘게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섰는데요. 결정적인 부분이 결국 당원 투표에서 갈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1만 표 넘는 그 투표 숫자를 가져가면서 홍준표 후보의 2배 가까운 숫자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1.7배. 이더라고요. 1.7배. 예, 당원 투표율에서. 언제 또 계산을 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환산 투표율을 따졌더니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당심에 있었다. 당원들의 투표율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또 논란도 있었는데 그 신규 당원들 28만이었던 당원 숫자가 57만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숫자인 것이냐, 국민의힘 지지자들인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원들이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젊은 층이 많이 합류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지지자들이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2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섰지만 결국 그것을 뒤엎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당심이 갈랐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서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6.35%, 반올림하면 6.4%.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수치?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당원들 중에서 실은 9월 달에 대거 입당한 신규 당원들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결국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다만 이제 이거는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심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심 때문에 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거꾸로 뭐 당심에서는 졌지만 민심에서 이겨서 이명박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당원들이 새로움에 대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이번 선거는 결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나오질 않지만 이재명 지금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확실하게 정권 심판과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당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가 57% 정도 되고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가 33% 정도 되거든요. 결국 이런 여론도 오늘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조금 약간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로 만약에 내년 대선 기대가 지금 무려 24%포인트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야 가상 대결을 할 때는 지금 여야 후보들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한 8 내지 10%가 이재명 후보를 찍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자 대결 구도를 하면은 특이한 거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30% 지지에서 딱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선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뭐 네거티브 싸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는 흥미로운 거는 과연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나와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얼마만큼 표 차이를 낼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컨벤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점점 사그러들면서 이게 정말 오히려 제3지대 후보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가능성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죠.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양자 대결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박스권의 지지율에 갇혀 있다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대장동 의혹 그 수사 상황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민주당은 경선이 끝난 이후에 이낙연 후보가 바로 승복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한다를 일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사실 얼만큼 비등비등한 표 차이를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홍준표 의원이 패배를 했고, 근데 그 패배를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민주당 경선 때와 좀 비교되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끝났을 때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는데 이낙연 후보는 그때 경선에 이 승복한다는 멘트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자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한 마음,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낙연 측에서 그 무효 이의 제기를 하면서 무효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대장동 의혹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새 후보가, 특히 홍준표 후보가 깨끗하게 경선에 승복한다. 그리고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국민의 관심을 끌어오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약간 여지는 남겼습니다만 그거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새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뭉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컨벤션 효과를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팀이 정말로 얼만큼 화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죠. 워낙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네. 원팀이 될까? 그런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듣고 왔는데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1야당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국회반장 박소정 기자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 저희 뉴스큐 시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접 만나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